어떻게 옆에 있는 가족이나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즐겁고 해피하게 까꿍 하셨어요? 저는 가끔가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까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제가 엄마 까꿍!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왜 이러냐고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시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또 웃겨가지고 한참 같이 웃었어요. 자, 까꿍 웃음 집에서 같이 하고 계시죠? 억지로 웃는 것도 90% 이상의 웃음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웃어서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서지의 다이너펜 웃음 심리치료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면역력도 쑥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행복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잘하는 거, 나를 많이 사랑하며 웃는 거.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먹! 아싸! 아싸! 내가 최고!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자, 햇살로 손 15초, 아래로 손 넣으시고요. 너무 잘했어. 참 잘하고 있어. 서지혜 너무 잘하고 있다. 자기한테 칭찬해주는 것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아무리 행복하고 즐거워도 내 주위가 불행하면 나 혼자서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나 더! 가와만사성, 면역력 향상, 가족사랑 또는 친구사랑.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공감대가 왔어요. 정말 이 사진이야말로 가족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주는 사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가족은 사랑하면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인도 남편을 사랑해요. 어머니, 아버님도 자식을 사랑하죠. 이 아이는 누굴 사랑해요? 엄마를 사랑해. 그래서 이 사진을 딱 보자마자 와, 대단하다. 진짜 가족에 대한 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눈길,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더 좋은 말은 이거였어요. 전 웃음치료사라서 눈물 뭐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제가 이미경 작가의 아랫목이라는 곳에서 대사가 하나 나왔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대사에서 가족이란 눈물로 걷는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오래,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주는 사람이 바로 가족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인생에서도 누군가가 내 옆에 지켜준다면 그것은 바로 가족이다 라는 말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와만사성 하면서 면역력이 항상, 집에 들어가면 우울하고 꿀꿀하고 힘들어! 그러면 가기 싫죠? 근데 요새는 딴 데 갈 데도 없어. 그죠? 뭐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가지. 어떻게 집에 들어가면 또 막 이렇게 하고 계시면 모두 다 힘들죠. 이럴 때 웃어보자고요. 자, 같이 한번 마주보시면서, 자, 아싸! 자, 그 다음에 가족에다가 뭐 내 마누라가 최고, 내 아들이 최고, 내 딸이 최고 이렇게 외치시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당연하지! 안아주세요. 사랑해. 그 다음에 손뼉을 딱 마주치시고 15초 웃습니다. 눈길을 피하는 건 안 돼요. 눈길 마주치세요. 이렇게 15초 웃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 정말 행복하려면 누군가 한 사람이 정말 많이 웃으려고 노력하고 억지라도 웃으려고 노력한다면 가와만사성은 이루어지고 집이 정말 행복한 그런 곳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자, 15년 웃음치료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다 했어요. 제가 사람들이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강사는요, 자신의 변화가 먼저여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웃음 치료 효과를 믿고 그 다음에 웃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내가 효과도 모르고 내 스스로 경험도 안 해보고서 웃는다는 것이 저는 참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웃어야 되나, 이게 저한테는 항상 의문이고 파헤쳐야 될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억지로 웃어도 90% 이상의 웃음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저번 시간에 못 보신 분은 꼭 한번 보세요. 거길 가르쳐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너무 힘들어, 감정이 정말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갈등이 있고 어려운데 그럴 때 웃는다는 건 오히려 내 감정을 배반하는 것이고 내가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럴 때 제가 찾은 해답은요, 말했어요. 아니면 피드백 효과입니다. 자, 아니면 피드백 효과가 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세 사람이 있네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 한번 이 빨리 5초 안에 5가지 정도 한번 나타내 보시는 거예요. 자, 5초 들어갑니다. 여자! 여자, 뭐 나이 들었어, 뭐 안경 꼈어, 뭐 머리가 아니구나, 속이는 길구나, 뭐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서지혜다. 접니다. 지금 요거는 저 닮았어. 근데 여기랑 여기는 잘 모르시겠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몇 살 때냐면요, 30대 후반입니다. 제가 지금 한 30년 동안 제가 업을 일으키고 있는데, 15년 동안은 수학학원과 그다음 수학선생으로 근무를 했어요. 수학학원을 운영하며. 자, 15년은 지금 웃음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때 30대 후반에는 제가 수학학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들이요, 수학 너무 좋아해. 그냥 선생님만 가면 너무 좋아하고요, 시험 친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고, 수학만 더 가르쳐달라 그러고. 맞나요? 동의하세요? 지금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을 시키다 보니까 제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인상을 쓰고 있던가 아니면 무표정한다든가 이렇게 차갑게 대해야 아이들이 선생님이 무서운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30대 후반에는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교만함과 제 아집과 또 저의 하여튼 저의 나쁜 그 투자로 인해서, 그 수학학원이 강남에서 했던 수학학원입니다. 너무 수첩에 적어 다니는 수학학원이었거든요. 그런 학원이 쫄딱 망합니다. 망하고 나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싫었어요. 사람을 잃고, 그 다음에 돈을 잃는 건 제일 처음이죠. 돈을 잃고 사람을 잃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까지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정말 몇 달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40대 초반의 저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서 될까요? 안 되겠더라고요. 죽음뿐이 생각 안 났었거든요. 그 얘기 하려면 또 이제 3박 4일 정도 걸리니까, 이런 건 이제 제가 강의 나갈 때 이제 해드리고 그러거든요. 자,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이제 직업을, 저는 수학이 제 천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3박 4일 잠 안 자고 문제 푸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그랬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거는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나서 딱 정말 포기를 탁 해버리고요, 내려놔버리고, 그 다음에 뭘 했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지 했는데, 돈 많은 사람이 부러운 것도 없더라고요. 왜냐면 뭐 돈을 다 잃었으니까 좀 부러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가 없어지니까 처음에는 너무 힘들더니 나중에는 벌어서 뭐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벌어서 또 막 어떻게 버는 동안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일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웃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럼 나는 왜 못 웃고 살지? 지금까지 이렇게 못 웃고 살았던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웃으면 살 수 있는 직업으로 바꾸자. 딱 그래서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 15년. 요게 50대 초반이거든요. 그 전에 몇 년 전에. 자, 그래서 요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다 뭐냐면 서지혜고요. 자, 이 서지혜의 삶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떠냐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항상 어떠냐면 감정이 우울해. 우울하니까 표정이 어떨까요? 무표정합니다. 쭉 딱 망하고 나니까 어떠냐면 감정이 화가 나요. 항상 누구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나한테 뭐라고만 해봐 할 땐 막 언제나 전쟁할 태세가 돼 있는, 그리고 누구 남 탓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가득한 그런 화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이때는 화난 표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웃음치료사가 되고 한 10몇 년 지나니까 그래,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행복한 것을 찾게 되고 가르치는 만큼 또 내가 뭔가 왜 이런 효과가 있지 질문하고 이거 내가 모르는 것들을 찾아가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제 얼굴에 정말 당신은 웃네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기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쁜 감정 때문에 표정이 어떻게 돼요? 웃는 표정으로 바뀌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감정이 뭘 만들어요? 표정을 만들어요. 이렇게 내 삶의 감정들이 그때그때의 감정들 때문에 표정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표정이 감정이 표정을 만든다면 어느 순간에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이 그래 표정을 만든다는 건 서로 감정과 표정 중추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면, 그렇다면 왜 감정이 표정만 만들까? 표정도 감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감정이 표정을 만든다면 표정도 감정을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게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바로 이게 안면 피드백이었어요. 얼굴의 표정 중추신경은 뇌의 감정 중추신경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윌리엄 제임스의 웃음치료의 길이 남아야 될 한마디가 생각이 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니 행복해진다. 웃다 보니 행복해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안면 피드백은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감정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도 내가 이 꼴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자꾸 내 선택을 하는 거, 웃음을 선택하는 게 바로 안면 피드백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니 행복해진다. 힘들어도 자꾸 이 꼴이 올리고 웃으려고 노력하고 웃을 일이 없는가 찾아보면서 자신만의 웃음 코드를 찾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안면 피드백 효과를 보면요, 스티브 설트노프 박사라는 임상심리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가짜로 웃더라도 숨을 더 많이 쉬게 되고 심장 박동수가 늘어나며 에너지가 증가한다. 에너지가 증가한다. 연구 결과 우리 몸에 이로운 생화학적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그러면 안면 피드백 효과를 설명할 때 이것만큼 더 저를 설득한 문장이 없었거든요. 박사님이 하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무엇이 나를 웃게 할까? 그리고 사람들을 웃게 할까? 그래서 제 강의의 항상 마지막이나 아니면 꼭 웃겨야 될 때 요 사진을 씁니다.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폭 웃음이 그냥 터지더라고요, 이 사진만 보면. 그래서 어떻게 그러다 보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니까 이 어려운 생각들을 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놓아버리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감정이 표정을 만들면 표정도 감정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 뭐냐면 안면 피드백 효과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놓아버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엄청 두껍죠. 몇 쪽짜리냐면요, 427쪽, 430쪽 가까운 책이에요. 이 책을, 놓아버림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책 속에서 저한테 꼭 필요한 단어가 왔어요.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재능과 능력을 얼마나 현실화할 수 있을지, 내가 질적 양적으로 얼마나 성공하거나 실패할지는 나의 생각이 결정한다. 그렇다면 내 생각의 방향은 어떤 것이 결정할까? 어떤 것에 영향을 받을까? 앞에서 보았듯이 무슨 일에 매진하든 나를 성공이나 실패로 이끌어줄 사고 유형은 감정이 결정하고 산출한다. 나의 재능과 능력, 행동이 뻗어나가게 될지 오그라들지를 결정하는 열쇠는 뭐다? 감정이다. 와우, 감정이래요. 그런데 감정은 무엇에 영향을 받으면 좋아지죠? 내가 우울하고 힘든 감정이 생겼고 내 지금 상황은 너무 힘들어. 그런데 감정이 좋아지려면 뭘 바꾸면 돼? 표정이라 그랬잖아요. 안면 피드백 효과.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죠. 웃음을 선택하는 거죠. 웃음을 선택해서 힘들어도 그래, 이것도 지나간다. 그래, 힘들어도 이것도 지나가야 되고,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신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언제든지 나를 부르시면 그곳에 갈 수 있게 준비하고 살자. 매일매일이 그 여정이다 생각하고 살거든요, 저는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도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와, 물론 요새같이 정말 강의가 다 취소되고 1, 2, 3 지금 4월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정말 수입이라고는 0원이에요. 그리고 전부 마이너스예요, 저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웃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 말이에요. 웃음을 선택을 해보자. 그 웃음을 선택하면 뭐가? 감정이 아까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웃는 표정으로 인해서. 감정이 변화되면 감정이 생각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그래서 성공을 합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꼭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만이 성공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성공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성공은 다 사람마다 각자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움직이지 않게 나 스스로가 자존감을 갖고 웃으면서 즐겁게 욕심부리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사시면 성공은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웃고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웃음을 선택하는 순간 감정이 바뀌고, 감정은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서지의 웃음 처방, 뭘 하라고요? 웃음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진다고요? 뇌의 감정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결국은 성공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그런데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시면 여기서 말짱 도루묵이죠.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짠! 이거 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실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같이 웃자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자, 오늘은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놓아버리는 웃음, 내려놓는 웃음, 비우는 웃음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웃음 호흡과 놓아버림을 한번 할게요. 웃음 호흡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복식 호흡 두 번째 단계였죠. 복식 호흡은 어떻게 하죠? 숨을 들이마시고 배볼로 내쉬면서 배 호흡축하는 게 복식 호흡이라 그랬고, 들숨과 날숨의 비율은 1:2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웃음 호흡은 날숨에다가 웃음을 얹어라. 자, 그래서 웃음소리를 내면서 배를 끌어당겨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이걸 좀 바꿔볼 거예요. 자, 주먹을 쥐었다가 놔요. 주먹을 쥐었다가 놓으세요. 쥐었다가 놓습니다. 주먹 쥐고 다시 놓습니다. 자, 요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는 들숨에 주먹을 줍니다. 날숨에 하하하하하하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응용을 해보려고 해요. 자, 어떤 때인가 보면은 상사한테 아니면 또 부모님한테 혼을 날 때라든가 또 시부모님한테 혼을 날 때라든가 내가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이 있고 힘들 때, 자, 어느 때를 한번 해볼까요? 자, 상사한테 지금 꾸지람 받아요. 내 윗사람한테. 자, 근데 거기에서 제가 하라 그랬다고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꾸지람을 혼내고 계시는데 이러시면요 당장에 더 큰일 나요. 미친 거 아닌가 그래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응용 손가락. 자, 살짝 그래서 자, 이걸 아래서도 할 수 있겠죠? 소리 안 내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잘 배우셨죠? 주먹 쥐고 혼자서 혹시 활동을 하실 수 있다면 거리를 다니면서도 뭐 아니면 공원에서 산책을 하면서도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노래에 맞춰서 한번 양희은 씨의 참 좋다라는 노래거든요. 근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함께 하면서 상황에 맞춰서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많이 활용하시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는 영광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조용히 앉아서 자, 아침에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좋은 날을 원합니다. 자, 좋은 일도 생각해 볼게요. 자, 이제 무릎에다 올려놓고 한번 해볼까요? 자,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그냥 힘드실 때 손만 이걸 쥐었다 폈다 하지 않고도 손가락으로만 차렷한 상태라든가 아니면 바깥에 나가 있을 경우에는
소리 안 나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요즘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다 걸어 다니시니까 훨씬 잘하실 수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걸으면서도 너는 참 잘하고 있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잘했어. 사랑해. 항상 웃음을 끝내실 때는요, 이렇게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잘 웃고 있어. 잘했어. 이런 칭찬들을 좀 자신한테 해주시면 우리 몸이 기억하고 뇌가 기억해서 웃는 것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조건반사라고 하는데, 자, 근데 그건 나중에 또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신의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않는 방법 가르쳐 드렸어요. 사실은요. 그쵸?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힘들어도 자신을 버릴 수는 없어요.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뇌 속, 자신의 생각 속, 자신의 마음 속, 자신의 몸 속에 있는 나쁜 스트레스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내려놓는 웃음 같이 했습니다. 많이 같이 내려놓으시면서 웃으실 거죠? 힘드실 때마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웃었더니 좋더라 뭐 이런 것들 좀 이렇게 후기를 좀 써주시면 제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혹시 또 제가 아나요? 모셔서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지금은 온라인으로만 하지만 오프라인으로도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친구들한테 잘 선전해 주시면 제가 훨씬 힘이 날 수 있어요. 자, 많이 웃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다이나펜 웃음 치료사 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